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로 더 얼어붙은 남북 관계, 결국 광복 70주년의 골든타임은 무색해졌다는 평가인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 박사님, 예. 사실 이번 광복 70주년 참 좋은 계기로 봤는데 오늘 을지 가디언 훈련, 좀 을지 훈련이라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계기로 또 긴장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훈련입니까? 예, 이제 매년 8월 이맘때 하는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봄에 했던 키리졸브나 폴리글 이런 훈련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예. 이 을지 UFG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인데 이것은 우리 정부와 군이 또 미군과 함께 하는 연습입니다. 이를테면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켰을 경우 우리 정부와 군, 미국이 연합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도상 연습을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상황을 부여하고 그 상황들을 부처별로 또 군은 군대로 한미가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이제 이 도상 연습을 주로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군 3만 명 정도, 예. 우리 군 한 5만 명,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실 기동 훈련을 하고요.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북침 연습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북한이 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결코 한미가 북한을 먼저 공격을 하는 침공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는 이건 매년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연례적으로 연습이 시작되기 전에 북측에다 매년 통보를 합니다. 예. 훈련을 한다. 그리고 북측이 정말 관심이 있다면 와라. 와서 직접 하라. 참관해라. 이것이 정말 공격 훈련인지 방어 훈련인지 직접 참관을 해라. 그리고 연습 시종 중립국 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참관을 하면서 이 훈련이 정전협정의 위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연례적인 방어 연습이라고 하는 점을 네.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김 교수님,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방어 훈련이고 이미 40년 넘게 계속 지속돼 온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뭘까요? 우선은 뭐 북한이 이제 우리 한미 합동 훈련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이제 저항하고 반발하고 비난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있는 키리졸브 훈련은 우리가 과거에 북한의 이제 남침에 대비해서 했던 이른바 팀 스피릿 훈련을 예. 이제 변화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 실제로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했던 상황이 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여름 하반기에 하는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물론 이제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우리의 도상 훈련입니다만 특징이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 각 부처의 대응과 또 연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도 을지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습니다만 정부의 각 부처가 그 비상복을 입고 장관 주재하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전부 도상으로 훈련하는 거거든요. 군관 훈련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그 북도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봄에 했던 키리졸브 훈련보다는 이 UFG 훈련에 대해서는 말은 강도 높은 비난을 하지만 실제적인 군사적 시위는 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이번에는 목함지뢰 도발이 지금 벌어졌고 예.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또 우리 정부나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응징하고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한이 이 비난하고 우리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 실제적인 도발의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높지 봅니다. 않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군 5만하고 미군 3만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실제 기동훈련에 참여하고 우리 군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이 만약에 도발한다면 이건 북으로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북이 이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 실제 훈련 중인 이 UFG 기간에는. 훈련 기간 동안에 감히 도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는 말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을지 가디언 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엄포, 말포를 많이 놓았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함지뢰 도발 사건도 있었고 또 긴장 관계가 지금 계속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훈련 기간에는 없겠지만 끝난 후에 또 목함지뢰 같은 좀 기습 도발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 군 또 우리 정부가 북한의 그 천안함 복침
그리고 연평 포격 도발 5년 전 일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응징이 미흡했다. 네. 따라서 이제는 현장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또 우리 군 수뇌부가 정치적인 고려하지 말고 현장에서 군사적인 판단에 따라서 응징해라. 그래서 세운 교전 수칙이 도발의 원점과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타격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공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지뢰 도발의 특징을 보면 도발의 원점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이제 상당히 말엄포를 놓으면서 특히 작년, 재작년에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미사일 발사, 다양한 사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를 향해서 쏘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향해서 상당히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발의 원점이 불명한 도발,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무력 시위적인 도발, 이런 도발을 선택을 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러 유형, 기습적인 도발, 이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확고하게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제 목함지뢰 도발을 우리가 사실 당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정전협정 위반과 비인도적인 지뢰 도발을 했던 북한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사실은 이 6월 달에 이미 우리 언론을 통해서도 이 비무장지대 안에서 북한군의 정찰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고 북한군의 군사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네, 실제 군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6월 달에 그 상황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우리 군으로서는 확고한 안보 태세와 북한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그런 도발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대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목함지뢰 도발은 1차적인 북한의 그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의 안보의 허점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 UFG 훈련 기간이라도 우리가 예.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가시적 도발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예. 그때도 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원점 타격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대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 그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발을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직접적 도발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군사적 시위, 네. 군사적 과시로서 다양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지 또 포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에 만약에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이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이제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는데 또 그 이후에 우리의 대응책이 이제 확성기,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분명히 확성기는 표적이 있는 거고 네. 또 북한이 계속 사격하겠다, 가격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함지뢰 도발을 당한 상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맞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확히 어디서 했는지 원점을 알 수가 없고 언제 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확성기 방송이라고 네. 하는 건데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이미 북한 군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고 단호하게 짚부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북한이 그 확성기 방송을 타겟으로 해서 도발을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한 번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우리의 확성기 방송을 타격한 북한의 원점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저는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한 번쯤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북한도 이게 남쪽도 이제는 말로만 응징이고 말로만 원점 타격이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무력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보여주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함부로 쉽사리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억지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이 이번 우리 대북 심리전 재개, 특히 확성기 방송의 그 재개에 대해서 남북 합의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한 이후에 우리가 5.24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5.24 조치 중에 군사 분야가 바로 이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확성기를 다시 세웠거든요. 물론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 그때 우리의 명분은 뭐였냐면 육사 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입니다. 육사 합의를 북한이 먼저 깼기 때문에 우리도 육사 합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육사 합의를 지켜야 할 책임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육사 합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선전수단 철거, 심리전수단 철거의 합의를 우리가 깨고 심리전수단을 세운 것이거든요. 네. 다만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전을 우리가 우려해서. 이제 우려하고 또 네. 나름대로
상황 관리를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과 그런 어떤 구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미를 준 것이죠. 그렇군요. 또 사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첫 NSC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을지훈련의 하나의 일환이었지만 사실 수위가 대북 강경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수위가 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엊그제 8.15 경축사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습니다만 많은 그 전문가들이 분석한 대로 원칙과 대화의 문을 동시에 두드리고 열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잘못된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응징과 우리의 단호한 대비, 또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의 자리로 나오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중으로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는 그 투트랙 접근은 저는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오늘 또 을지 포커스 훈련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저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은 8.15 경축사보다는 조금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냐하면 UFG라고 하는 북한의 남침을 대비한 우리의 훈련 기간에 대통령이 지하 벙커에서 안보 관계장관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강한 입장들, 원칙적 입장을 개진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입장은 엊그제 8.15 경축사에 밝힌 대로 북한이 대화의 문만 열고 나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저는 향후에 북한이 이 남쪽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진정성을 좀 이해하고 대화의 정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북한이 남쪽에 보여주는 메시지를 보면 그 2호 여사 방북 때 김정은의 면담 불발이라든지 목함지뢰 도발이라든지 또 최근에 표준시 변경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과정을 보면 북한이 과연 남쪽에 적극적으로 대화할 지금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로서도 당연히 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원칙적으로 개진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무언가 좀 조치를 하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UFG 연습 기간 중 NSC가 열렸어요. 그것은 절차 훈련의 일부입니다. 말하자면 위기 이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전쟁 단계로 들어갔을 때 이제 NSC가 열리고 을지 국무회의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한미연합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이제 점검하는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은 명백한 도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군사 도발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기조는 도발에는 강력한 대응 억제와 응징으로 대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책무가 평화와 또 통일의 어떤 기반을 완성하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대통령은 그런 두 가지의 이 책무와 또 정책 방향을 이제 제시했다고 이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 내부에 김정은 자신이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인지 남북관계로부터 뭔가 얻을 것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아주 목말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제 조건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수용하기 위한 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과거와 다른 점은 지금 대남 라인, 김양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남 담당 비서, 통전부, 뭐 정찰총국, 대남 라인들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상대적으로 김정은의 위세와 공포 정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을 봤을 때 북한이 이제 10월 초까지는 당창건 기념일이 있고 이번 목함지뢰 도발이 어떤 이 앞으로 있을 좀 더 큰 수위의 도발, 이를테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사차 핵실험이라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홍해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 낮다. 다만 이제 북한으로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이제 확대되고 또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전광판이라든지 과거에 중단했던 대북 전단이나 물포 작전까지도 지금 북한 태도 여하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남북 군사회담을 하고 장성급 회담을 할 때 북한이 이것을 중단하기 위해서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저희들한테 매달리고 그걸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지금 우리 협박하면서 중단을 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아마도 적절한 시점에 북한이 이건 뭔가 해결할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다시 이것저것과 함께 사안들을 놓고 대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접촉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화와 이 대결이라는 것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우리 장군님 더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이 천안함 사태를 2010년에 일으키고 나서도 그다음 2011년 1월 달에 남쪽에 제안한 건 뭐냐면 천안함까지도 포함해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지만 군사 실무회담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여부를 놓고 실갱이를 보내다가 결렬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천안함 사태라고 한 강력한 도발을 하고 위기를 조장한 다음엔 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또 그동안의 또 이 패턴이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남북이 팽팽히 긴장했기 때문에 북은 도발하고 우리는 계속 맞대응하고 계속 긴장의 수를 높여나갑니다만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심리전을 재개하고 또 이러저러한 대북 압박을 계속하고 의사조치가 계속되면 북한으로서도 참기 힘든 임계점이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라도 먼저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북한은 작년에도 1월 달에 국방위의 중대 제안, 6월 달에 국방위의 특별 제안을 통해서 이미 북한도 이러저러한 군사적 의제를 가지고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국방위의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안한 국방위의 정치 군사 아젠다를 포함해서 남쪽의 심리전, 남쪽의 확성기 방송 중단까지를 포함한 그런 군사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최근에 광복 북한 70주년 기념 행사에 리영철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불참했다.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 이영길 총참모장하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대남 군사도발 라인의 총책임자들 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번에 목함질의 도발이 저는 김정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김정은까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찰총국장 묵인하에 그 비무장지들을 관할했던 이군 단장 산하에 어떤 충성파가 한 게 아니냐라는 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의 이 문제가 발생한 걸 놓고 김정은이가 야 김영철, 야 미영길 네가 알아서 빨리 수습하고 해결하고 와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이미 김정은이 알고 묵인하에서 지뢰도발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울지푸던 가디언 기간이고 남쪽에서도 바짝 긴장해 있고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으니까 네가 총참모장하고 총정찰국장이 가서 이 문제가 군사훈련이 다 끝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어느 정도 수습될 때까지 정리를 잘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보탤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문책에게 그 가능성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 어차피 UFG 연습이 이제 곧 재개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8.15 광복절 경축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너희 둘만큼은 라인에 전선에 남아서 상황 관리를 하고 대처를 해라. 이럴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 김영철 지금 사진이 나옵니다만 저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과거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수석대표로 나왔던 인물이고 지금 우리 국방장관과도 직접 3, 4차 장성급 회담에서 마주 앉았던 인물입니다. 아마 김영철이 이 대북 심리전, 우리의 심리전을 중단시키고 수단을 철거시킨 그런 장본인 아마 그 공로도 김정은이가 이 별을 하나 더 달고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귀책이라면 김영철의 앞으로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